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태준 TV 초대석 우리 서울대 명예교수 김강훈 선생님 모시고 좋은 정부 만들기 시리즈를 저희가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주제는 이제 거대 권력의 종말, 이 달걀이 거대 권력을 넘어뜨리는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고 있다. 이런 주제를 보내주셨습니다. 달걀을 이제 바위에 던지면 달걀이 깨지는 거잖아요. 네. 그게 통념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 근데 계란으로 바위치기 이런 얘기죠. 바위치기. 근데 달걀을 바위에 던졌더니 바위가 깨지는 이제 세상이 음. 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뭐 새로운 게 아닌 것이 아시듯이 다윗하고 골리앗. 다윗이 골리앗한테 그 가죽총 돌해가지고 이마 때려가지고 쓰러진 거 가서 이제 그렇죠. 죽이는 그런 게 옛날부터 작지만은 정말 힘이 있고 그리고 크면은 뭐 텅 비어버리는 그런 거대 권력이 이제는 끝나서 네. 청와대가 지금 거대 권력의 본산인데 이게 속은 뭐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효율적인 정부가 이 자원을 배분하고 생산에 참여해 가지고서 결과를 내는 데 있어 효율적인 기구냐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있는데 점점 더 그 기존의 골리앗적 관행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습관인데 네. 정부는 뭐 커야 된다는 그런 인식들, 그 국가는 당연히 힘이 있어야 된다. 뭐 그건 맞죠. 국가가 네.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런데 이제는 국가의 경기라는 게 이제 없어져 가고 있어요. 네. 뭐 그러니까는 가상 공간이 이제 지배하고 있고 인터넷이 발달하니까는 경기라는 게 없어졌잖아요. 근데도 이 정부는 뭐라는 거 국가 포용론, 네. 국가주의. 이 망상이 아직도 젖어 있다는 게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선생님 저 미리 보내준 자로 봤더니 하와이에서 도로를 고치는데 뭐 정부가 뭐 평가해서 뭘 발주해서 뭐 할 걸 해보니까 엄청난 돈이 드는데 그걸 지역에 있는 민간인들끼리 모아가지고 했다. 뭐 그런 자료도. 예산은 이제 네. 400만 불이 든다는 뭐 큰 돈이죠. 네. 그리고 2년 걸린대요, 복구하는데. 그렇죠. 40억, 50억 들여가지고 2년. 근데 주민들이 이제 모아서 돈도 모금하고 그래가지고 예산은 얼마 썼는지도 안 나오는데 이건 실화인데. 네. 근데 8일 만에 복구했어요. 2년. 근데 옛날부터요. 미국의 이제 저 작은 도시들은 야구장도 주민들이 만들고 교통 체계도 주민들이 모아서 뭐 하고 그거를 아주 자발적으로 해요. 근데 우리나라 정부는 그런 건 정부가 안 하면 안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잖아요. 정부가 모든 걸 해야 된다. 그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그게? 얘긴즉슨 정부가 사람도 잘 써야 되고 돈도 잘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돈에 대한 지출 그 규정이 이런 것들은 참 엄격하게 돼 있어요. 함부로 쓸 수 없는데 네. 이 정부 제일 잘못한 게 취직을 기업에서 시켜야지 왜 사람들 정부에다 끌어들여가지고 그리고 요즘날도 우리가 한번 다뤘지만 시험 문제도 엉터리예요. 그런 사람 뽑아가지고 뭐 합니까?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오늘 그림을 하나 가져오려고 해도 못 가져왔는데 네. 조금 얘기가 벗어났지만은 그 시험을 공직에 진출하는 사람은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권력에 대한 인식을 공의식을 어떻게 갖고 있는가를 테스트하면 그게 다예요. 네. 근데 서양에서의 그 실험은 여러 표정의 사진들을 보여주고 이 사람이 어떤 느낌을 어떤 공감 능력 이런 것들. 능력, 어떤 뭐 거짓말하는 사람 같으냐 아니냐 무슨 즐거운 표정이냐 뭐 여러 가지 표정을 보여주면서 이제 하는데 그런 거를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네. 무슨 뭐 그냥 법률 외워가지고 시험 치고 뭐 정말 그런 구닥다리 그런 거 말고 네. 얼마든지 이 사람이 정부에 들어와서 희생 봉사를 할 권력에 대한 인식은 어느 정도인가 얼마든지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안 해, 안 하고 그러니까는 참 그것도 불쌍한 사람들 뭐 시험 쳐가지고 정부에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뭐 그 사람들 불쌍하고 이제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방식들이 그걸 고쳐야 되는데 돈은 엉뚱한 데다 쓰고 그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사람들 뽑으면 네. 정부가 나아지겠어요? 나라가 나아지겠어요? 그런 비효율적인 이제 역사적으로 사라지는 거대 권력을 몰아내는 희망은 어디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보시나요? 황태순 TV.
아니 그 우리가 이제 네. 시작해서 한 5개월 상당한 영향력을 좀 행사하고 있어요. 네. 근데 황선 TV만이 아니라 작은 권력들이 음. 그 작은 것이 아름다운 거거든요. 네. 그 저기 황 대표는 영문과를 나왔으니까 아마 아실 텐데 네. 존 키츠의 Beauty is Truth라는 존 키츠 영국 시인. 네. 또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유명한 슈마카의 책도 옛날부터 있고. 네. 근데 작은 것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냥 크면 되는 줄 알아요. 크면. 예? 근데 그런 작은 것 이번에 그 레이와도 그거 참 마음이 아름다운 마음이 만나면 문화가 되고. 네. 일본에 이번에 레이와 이번 신연호. 신연호. 네. 영화 우리 말로는 영화죠. 네, 고로 영화. 화자. 예. 그런데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좀 점잖아지고 권위를 권력과 권위가 같이 가야 되잖아요. 네. 국회에서 한참 인사청문회에서 망신을 다 당하면 권위가 씁니까? 그러니까 권력하고 권위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고 네. 근데 정부가 뭐를 국민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돈을 어떻게 써야 되고 사람을 어떻게 골라야 되고 이게 날이 갈수록 나빠져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정부에 들어와서는 이제 정부가 뭐 모든 걸 끌어안고 치매 노인들을 뭐 간호하기 위한 뭐또 보건 부문에 또 인력도 뭐 정부가 또 고용을 하고 지원을 하고 그러면서 시민사회와 시장의 창발성 그 얘기는 쏙 들어간 것 같아요. 작은 조직들이 그런 거는 병원에 맡겨야 되거든요. 병원에 얼마든지 병원에 맡겨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하여튼 정부가 그런 사람을 뽑아서 시민을 돕는다 보기에는 뭐 그럴듯해 보이죠. 근데 정부가 할 일이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 병원에 맡기는 거고 뭐 기본적으로 시장에 맡기는 건데 그걸 그냥 못 하고는 정부만 모든 걸 하려고 그러는데 정부 사람들이요 미안하지만 무식해요. 책도 볼 시간이 없으니까 책에 얼만큼 좋은 얘기들이 많고 길이 있고 그런데도 그걸 뭐 안 보니까 그냥 위에서 명령 내리는 것만 쫓아가지고 하면 반론 펴지도 못하고 저 유은혜 그 교육부 장관이 한 유명한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유한을 운영하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과 시장과 시민사회 자발성 같이 가는 건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언젠가 사적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되고 모두가 공적 이익을 위해서 공공의 기구가 제일 잘할 수 있다. 그런 또 미신이 더 확산되는 거 아닌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뭐 부총리인지 뭐 장관인지요. 하여튼 자기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몰라. 그 사적이 그러면 나쁜 걸로. 네. 아니 제대로 일을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부수적으로 그 영업행위가 왜 안 됩니까? 그게 당연히 그건 하는 거고 그 추구하는 가치나 이상이라는 건 뭐 분명히 있는 거고 네. 그런 거죠. 네. 그런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만 덜컥 해놓고. 네. 그 이런 세계적인 추세들 우리가 담아야 되는 것이 보편적인 가치로 같이 굴러야 되는데 또 하나 부족한 게 있다면 지금 우리 이 거대 권력을 추구해가는 이 공적 기구에서는 이 과학과 기술의 진보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너무 천박한 것 같아요. 요새 이제 무슨 언론도 그렇고 네. 또 무슨 학술 단체들도 앞으로 100년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하거든요. 네. 근데 그 얘기를 이렇게 내가 들어보면은 내가 한 20년 전부터 하던 얘기인데 네. 그때는 뭐 했어요? 그리고 똑같은 얘기인데 기본 인식이 틀렸어 보니까 네. 미래를 보는 눈이 정말 내가 오늘 이제 그 주제가 아니니까 다음에 한번 하겠는데 제대로 되질 않았어요. 네. 그리고 말만 무슨 4차 산업혁명 AI 그러는데 그 AI 하나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기술 마니아들의 일종의 폭력이요. 보이지 않는 폭력, 무서운 폭력이 있습니다. 그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알면서 가야 되는데 그런 데 관한 책들이 뭐 수없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걸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는 참 불쌍한 게 정부 주변에 있는 이제 들락거리는 교수들. 근데 옛날부터 이제 그러긴 했는데 하여튼 뭐
내 개인의 입장에서 뭐 정부 욕을 너무 할 수는 없죠. 뭐 정부 때문에 이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행정학. 그러나 이게 이승만 정부 때 뭐 그 나라 세우고 시작해서 그 70년이 이제 되는데 날로 나아져야 되는데 이게 퇴보를 하고 있으니 그렇죠. 세상은 그냥 바뀌어가는데 그 세상이 어떤지도 모르고 하여튼 뭐 똑같은 말만. 정부가 하는 일 중에서도 인공지능과 뭐 인터넷과 새로운 첨단 기술들이 해결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뭐 이해들도 없고 노력도 안 하고 우리 선생님께서 이거 꼭 읽으라고는 저 좋은 말이 있어서 하나 제가 요거 낭독을 하겠습니다. 이 가상공간 독립선언이라는 건데 이게 인터넷이겠죠. 그렇죠. 그렇죠. 인터넷의 독립선언인데 존 페리 발로라는 분이 쓴 글입니다. 그대로 읽겠습니다. 산업세계의 정부여 유격과 무력은 총, 칼, 뭐 이런 것 같습니다. 무력의 총체인 지긋지긋한 괴물들아. 나는 새로운 정신의 고향인 가상공간에서 왔다. 미래를 대표하여 과거의 망령인 너희에게 요구하니 우리를 건드리지 마라. 너희는 우리의 영토를 통치할 권한이 없다. 이게 절대 권력, 이제 거대 권력에게 하는 이 저항 선언인 것.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증강 현상도 있고 뭐 많은 것이 이제는 뭐 그 하여튼 이제는 그 삶의 양식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데도 옛날 걸 고수하고 있는 게 이제 정부가 대표적인. 그렇죠. 거대 정부죠. 기업만 해도 뭐 날이 갈수록 이제 새로운 기술 도입을 해가지고 조직 관리도 하고 재무 관리도 하고 다른 이제 제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이제 오늘의 주제가 이제 작은 권력이 아름답고 힘이 더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 나쁜 쪽으로 이제 해커들 그것도 작은 권력이 작은 권력들이죠. 그리고 뭐 아랍의 봄도 페이스북으로 시작됐다.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은 변화는 가져오는데 네. 우리는 그런 거를 알면서도 활용을 할 줄도 모르고 그리고 이제 일전에 뭐 그러셨다 그랬잖아요. 국회의원들 만나서 얘기 들은 게 이거라도 없었으면 언론 다 장악한 이 정부에서 어떻게 할 유튜브 뻔했냐. 맞아요. 예? 맞습니다. 유튜브도 그렇잖아요. 작은 목소리를 크게 전달해주는. 그건 유튜브가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정부 비판하고 그러지 그렇지 않으면은 뭐 방송이 실어줍니까? 뭐 신문에서 인용을 합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좀 작은 권력이 물이 스며들어 가지고 묵뚝 터지듯이 무너지듯이 이제는 작은 권력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갖고 그걸 존중할 줄 알고 그래서 정부는 딴 거 없어요. 비판을 수용할 줄 알면 좋은 정부예요. 그게. 네. 근데 비판을 하면 비난인 줄 아니까 참 좀 불쌍하죠.